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고요? 오늘 당신은 아마 생애 가장 긴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낯선 괴물이 되어버린 순간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숨쉬기조차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는 사실을요.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무슨 기회냐? 라고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껍질이 깨져야 새가 나오듯 기존에 안온했던 세계가 처참하게 부서질 때 진짜 나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슬픔으로 인생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단단한 땅을 밟고 다시 태어날지 결정하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분노와 복수심일 겁니다. 상대를 처절하게 응징하고 싶고 내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수에 몰두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 사람의 발목에 묶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고귀한 에너지를 그 미숙한 사람을 벌주는데 낭비하려 하시나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당신이 근사해지는 것.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며 밤을 지새우는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홧김에 하는 이혼은 승리가 아닙니다. 당장 이혼해. 더는 못 살아.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당신의 자존심도 덩달아 소리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절대 홧김에 결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고 그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분이 말하시는 신속하게 라는 뜻은 단순히 빠르고 황급하게 결정하라는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이성적인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매듭풀기와 같은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상황일수록 또 자녀가 어릴수록 이혼이라는 과정은 좀 더 세심하게 이성적으로 철저히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신이 외도의 피해자라면, 그래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상황, 아이의 심리 상태,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5주년 계획, 10주년 계획 같이 장기전으로 생각하셔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빠른 결정만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의 외도를 말하는 순간 당장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끌라고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배를 버리고 뛰어들면 표류하게 됩니다. 이혼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마음을 다스리세요. 당신의 감정이 고요해지고 상대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제적인 자립,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그리고 홀로 서기를 위한 내면의 근육,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도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쫓겨나듯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겐 이별이 필요해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내린 결정은 당신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껏 당신은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혹은 누군가의 배경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상대의 기분에 내 행복을 맡기고 상대의 인정에 내 가치를 걸고 있지는 않았나요? 역설적이게도 상대의 배신은 당신에게 강제적 독립을 선물했습니다. 타인이 부여한 역할이 다 타버리고 남은 그 잿더미 위에서 당신은 이제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낡은 나를 죽이고 더 강인하고 깊이 있는 새로운 나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토양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다 마르고 나면 당신의 대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어떤 폭풍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는 뜨고 바람은 잦아듭니다. 그때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폭풍에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인해진 당신의 모습을요.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상대를 봅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단죄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비난합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언제부터 거짓이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은 질문이 되고 질문은 조사로 바뀌며 조사는 결국 감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기보다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한 가지 간절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쫓고 확인하고 검열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자식도 나의 삶에 초대된 타인일 뿐 내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환상입니다. 법륜 스님은 관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괴로워지고
나를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의 이 말은 체념하라는 말도 아니고 참고 견디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대부분 거대한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그 사람의 선택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으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슬프고 억울합니다. 괴롭고 처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쫓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멈춰 서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 손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중독적 성향을 품고 있는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조차도 완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까지 내가 대신 관리하려는 순간 나는 관계의 파트너가 아니고 감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시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중심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 결국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누구의 탓으로도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삶의 방향은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검열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고 아직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방향을 묻는 순간 핑계는 사라집니다. 법륜 스님의 말은 그래서 잔인하게 정확합니다. 고통은 상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만큼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생긴다. 이 말은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로 보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이런 선택을 한다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욕망을 다루어 왔다는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패턴이 생긴 것인지 또는 일회성의 행동이었는지 여러 번 반복된 상황이라면 아마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러한 사실을 미화하지도 않고 악마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나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안고도 이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존엄과 평온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은 상대를 처벌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쫓지 말자. 조사하지 말자. 검열하지 말자. 그 이전에 나의 방향을 정하자.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능력 위에서만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 당신을 보며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나는 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빛날 거야. 당신의 그 강인한 발걸음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